한 달에 부업으로 300만 원, 집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부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부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부업 강의를 듣고 나누면 어떻게 우리 되나요? 처음 며칠은 정말 열심히 해요. 강의 내용대로 따라도 해보고 계획도 세우고요. 그런데 1, 2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어렵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 왜 나는 강의에서 말한 대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역시 사업 체질이 아니야. 부업은 나한테 안 맞나 봐. 라고 이렇게 또 자책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강의는 다를 거야 생각하면서 또 다른 강의를 찾아봐요. 그렇게 강의만 몇 개씩 사놓고 제대로 끝낸 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정말 많죠.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나 재능 부족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부업 강의 선택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실행력 멘토 생동대장입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요. 부업 강의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 쓰고 아무 성과 없이 찾아오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부업이 안 되는 건 내가 게을러서야 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요. 내가 무릎이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이 운동이 제일 인기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간에 포기하고 다치고 뛰게 되겠죠? 지금 부업 강의 선택이 딱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강의로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강의가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라. 검증된 방법을 써라. 다른 사람이 된다면 너도 될 거다. 뭐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들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다는 거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부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 블로그로 성공한 A씨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학창시절 때도 일기를 꾸준히 썼고 회사에서도 보고서 쓰는 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부담스러워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온라인 쇼핑몰로 성공한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평소에 쇼핑 중독자였어요. 쇼핑을 정말 좋아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 추천해주는 것도 정말 찐텐으로 즐겼거든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 사업이 덕업일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가 좋은가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강의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부업 강의를 선택할 때 놓치게 되는 진짜 원인들 하나씩 파헤쳐볼까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남의 성공 스토리에만 현혹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옷을 보고 와 이거 이쁘다 라고 해서 나의 체형이나 취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그 똑같은 옷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 어울려도 나한테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제 수강생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주식 투자로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다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바로 주식 강의를 결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분이 평소에 숫자도 되게 안 좋아하고 회사에서 심지어 엑셀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동료들한테 부탁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주식 가격이 조금만 변동돼도 잠을 못 잔대요. 그분 말로는 강의 들으면서 매일 아침 오늘은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해도 차트 열심히 보고 관련 뉴스 보고 계산기 두드려도 주식을 사려고 하면 이 회사가 맞나? 더 좋은 종목이 있어. 지금 사면 떨어질까? 안 사면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보면 그때 고민했던 주식이 엄청 올라 있더래요. 그럼 또 그때 샀으면 됐는데 하고 후회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데 왜 나만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데 왜 나만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만 무작정 따라 하려는 건 아닌가?
꼭 생각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남의 성공 스토리에만 현혹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정말 재미있는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볼 때와 자신의 상황을 분석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 건데요.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뇌에서 희망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어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기분이 든다는 말이죠. 이걸 또 대리 성취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운동 시작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3개월 만에 10kg 뺀 사람이 영상 보면 우리 어떤 기분 들어요? 왠지 나도 3개월 만에 10kg 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 하루에 운동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식단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딱 그 결과만 보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본 그룹과 전혀 다른 조건의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본 그룹을 비교했거든요. 실제 첫 번째 그룹이 성공률이 3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선택적 정보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업 성공 스토리를 볼 때 우리는 월 300만 원 벌었다. 이 결과는 기억하지만 하루 5시간씩 일했다. 3년 동안 적자였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포기했다. 이런 과정은 잘 기억을 안 하는 거죠. 마치 맛있는 케이크만 보고 나도 만들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반죽하고 오븐 온도 조절하고 실패 반복해야 하는 건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특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남의 말만 믿고 따라해. 이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현실 감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내 성향과 환경을 무시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요, 다이빙이 인기 있다니까 나도 다이빙 배워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본기도 없는데 고난도 기술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다 보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회사 회의 때도 막 발표하면 가슴이 막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피하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처럼 성공하는 부업이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돈이 된다니까,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니까 이렇게 나의 성향은 생각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둘째,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나는 쉽게 느끼는 게 있는가? 셋째, 어떤 환경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가?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내 성향과 환경을 무시하는 거, 이거 왜 큰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 스탠퍼드 대학교에 2020년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나의 성향과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에서는 1000명의 창업자를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창업한 그룹과 단순히 돈이 된다는 이유로 창업한 그룹을 딱 비교를 해봤더니 첫 번째 그룹은 5년 후에도 70%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그룹은 로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면요, 더 쉬워져요.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더 하고 싶어, 이런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을 할 때와 공부를 할 때 비교해보세요. 게임을 할 때는 몇 시간을 해도 안 지루해, 그죠? 근데 공부는 30분만 해도 힘들잖아요. 부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성향과 맞는 일을 할 때 뇌에서 자연스럽게 더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몰입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평균 2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평균 20분밖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지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실행하지 않고 계속 강의만 듣고 정리만 하고 고민만 한다는 건데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영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냥 수영 잘하는 책만 읽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론 빠삭하게 알아도요, 이거 실제로 안 해보잖아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거 절대 늘지가 않아요. 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패턴 정말 많이 부업 강의 듣고 나면 완벽한 계획 세워야지, 더 정리해야지, 더 공부해야지, 확실해지면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확실해지는 날은요 절대 오지 않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남의 성공 스토리만 본다. 그리고 내 상황과 안 맞는 걸 선택한다. 해보니까 어렵다.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강의 찾아본다. 실행은 계속 미룬다.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운전을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운전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운전책만 계속 사서 읽고 운전 영상만 계속 보면서 실제로 운전대 한 번도 잡아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저희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 부업 강의를 10개 이상 사놓고도 실제로 해본 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 없을 것 같죠? 정말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또 과거에 제 얘기도 한 것 같아서요.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 찾아서 제대로 해야지 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부업은 없어요. 모든 부업에는 위험이 있고요.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것을 무자본으로 작게 시작해서 빨리 테스트해보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 방정식, 성공 패턴 같은 거죠. 물론 쉽게 돈 벌게 해줄게요. 이런 말에 혹하는 거 너무 이해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쉬워요. 그럼 남들한테도 당연히 쉬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경쟁자는 계속 많아질 거고 경쟁자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거고 이거를 꼭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원인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해결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분석 3단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건 복잡한 심리 테스트나 비싼 상담 받을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단계 좋아하는 거 찾기, 2단계 잘하는 거 확인하기, 나의 환경과 조건 파악하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단계 질문들 보여드릴게요. 2단계 질문들 보여드릴게요. 3단계 질문들 보여드릴게요. 1단계에서 자신을 알아봤다면 2단계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준비 없이 시작하기예요. 많은 분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 큰 실수거든요. 왜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시작하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준비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고 그러다 보면 열정도 식어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이 가겠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시작했는데 안 되면 그거 어떡해요?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안 되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실험이니까 실패해도 되고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내가 이걸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보다 쉬운지 어려운지를 그냥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업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게요, 생각해보면 씨앗이 자라는 과정과 정말 똑같잖아요. 씨앗을 심고 나서 며칠, 몇 달은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잘할까? 이런 의심이 너무 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너무 그랬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튼튼해져야 나중에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부업 준비 과정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강의 들어보았고 또 이것저것 고민해본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 전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만의 밑거름, 여러분들만의 뿌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같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모두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거든요. 힘들 때는 댓글로 이야기도 하시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도 좋아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부업 선택과 실행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정보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고요.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할지도 되게 막막하고 나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지? 우리 이렇게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절대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인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도움 받아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작은 실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맞는 부업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하나라도 시작하는 거 아시죠? 완벽한 계획 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작게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모두 실행하셔서 우리 생동님들 부자 되세요.